코스피가 개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또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반면 에너지 3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소득조정 신청 제도를 악용해서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정산 제도를 도입해서 대응한 점이 주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261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티웨이항공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관련 종목의 주가는 급락 중입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07% 오른 26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천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5% 오른 76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주들을 보면 SK하이닉스는 전거래일보다 1.8% 떨어진 20만 8천 원대에, LG에너지솔루션은 1.2% 떨어진 34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무기 수출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사상 최고치를 쓰며 전날보다 8% 오른 62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티웨이항공 관련주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티웨이항공을 둘러싼 1,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종목 주가는 급락 중입니다. 대명 손우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했는데요.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20% 가까이 떨어졌고 티웨이홀딩스도 22% 급락한 725원에, 대명 소노시즌도 15% 떨어진 1,07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전 오른 1,442원 50전에 출발해 1,444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삼성전자가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3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했다고요? 네, 삼성전자가 오는 20일까지 3조 486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내놨던 10조 원대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 주식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 소각한 것으로 주식수만 줄고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오는 5월 중순까지 추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해당 자사주 중 5천억 원은 임직원 상여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하고 나머지 2조 5천억 원은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 등의 목적으로 취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사회에선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이사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는 신재윤 전 금융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은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는 이정배 상담역 사내이사 대신 새롭게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등기이사 복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요. 검찰이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은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인해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습니다. 반면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에 기반이 되는 에너지 3법은 다행히 관련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반도체법 합의 가능성이 엿보였었던 것 같은데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 특허 소위를 열고 반도체법을 안건으로 올렸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도체 분야만 예외로 두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다른 전략 산업 분야도 같은 요구가 나올 테고 결국 제도 의미가 퇴색된다는 판단입니다. 야당에선 나머지 합의된 내용만 떼내어 통과시키고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례 마련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주장입니다. 공은 국정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정부와 여야는 모레 국정협의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에너지 3법은 다행히 소위 문턱을 넘었죠. 네, 이 법안들은 말 그대로 첨단 산업용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등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 비해 정작 전기를 주고받는 망이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또 원전의 경우 당장 5년 안에 폐기물 저장 시설이 하나둘 포화되는 만큼 처분 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법에 담겼습니다. 이 밖에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도 늘립니다. 해당 법안들은 내일 전체 회의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소득이 끊겼다는 이유로 수십억 자산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되었는데요. 제도를 바꿨더니 이런 꼼수 사례가 90%나 급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런 꼼수가 얼마나 줄었나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은 고소득 가입자가 4년 사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줄거나 없어지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사람은 지난 2020년 3만 7천 명이 넘었는데요. 지난해 4천 명으로 89% 감소했습니다. 조정받은 소득 금액도 6조 3천억 원에서 8,500억 원으로 86.5% 급감했습니다. 이는 건보공단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감면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면서부터입니다. 개편 전에는 이런 건보료 꼼수가 많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많더라도 휴업이나 폐업, 퇴직 등을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다고 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에 대해 건보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줬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었지만 고소득 프리랜서들에게 건보료 회피의 수단이 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건보료 산정 시점 사이에 통상 2년 정도 시차가 생기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도 개편에 따라 나중에 소득이 생기는 것에 맞춰 건보료가 사후 정산되는 만큼 조정 신청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줄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하폭은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인데요. 다만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에도 서서히 불이 붙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은행권이 또 예금금리를 내렸죠? 그렇습니다. SC제일은행은 어제부터 거치식 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SC제일의 퍼스트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로 0.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4일 예금 상품 3개의 기본 금리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이로써 4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3%로 집계됐는데요. 전달 취급된 금리의 평균값보다 0.2%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대출금리 상황은 어떤가요?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여전히 예금금리 인하폭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다만 연초부터 은행 간 대출 경쟁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은행은 이자 지원금이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대출 모집 이벤트를 약 6개월 만에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경영 목표가 초기화된 가운데 은행들도 자산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마케팅이나 금리 인하로 대출 경쟁이 본격화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또 한편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골드바 구매길이 막히자 달러 예금과 골드뱅킹 등 대체 투자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지금 현재 달러 예금으로 자금이 얼마나 몰리고 있나요? 네,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 모두 676억 5,20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6.5%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는 월말 기준으로 지난 2023년 1월 말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당시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47원에 그쳤던 반면 이달 1에서 14일 평균 환율이 1,450원에 달한 점을 고려하면 원화환산 시 잔액은 당시보다 15조 원 가까이 큽니다. 최근 안전자산 선호에 더해 미국 공휴일인 프레지던트 데이를 앞두고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은행의 금통장도 인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모두 9,0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장 계좌를 통한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골드뱅킹의 잔액이 9천억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골드뱅킹 잔액은 이달 들어 지난 7일을 제외하고 매일 증가했고 지난 14일 기준 지난해 말보다 15.3% 늘어났습니다. 골드바 판매액도 일부 은행이 골드바 판매를 중단한 영향으로 주춤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이 이달 1에서 14일 판매한 골드바는 모두 502억 1,328만 원어치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의 사고 규모가 최근 3년 사이에 40배나 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법인의 임대보증에서 사고액이 크게 늘어난 부분이 눈에 띕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지난해 임대보증금의 사고액이 얼마나 됐나요? 네, 세입자가 자기 전세금을 지키고자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달리 임대보증은 주택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하는 보증금 보호장치인데요.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 6,537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80%, 나머지 20%는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이었는데요.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법인 임대보증에서 사고액이 1년 사이 2.4배로 크게 늘며 증가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전세보증 사고액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친 규모는 6조 1,4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사고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연간 409억 원 수준이었던 임대보증 사고액은 다음해 831억 원으로 늘고 2023년부터 1조 원대로 확 뛰면서 3년 사이에 40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2019년 16만 7천 가구였던 임대보증 발급 규모가 2021년 의무화를 거치며 지난해 34만 4천 가구로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발급이 늘어난 만큼 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도 늘어났다는 얘기인데요. 임대보증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은 지난해 1조 6,093억 원으로 1년 사이 53%나 불어났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둘러싸고 대명 손우그룹과 예림당이 지분 매각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명 손우가 가처분도 취하하면서 경영권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대명 손우그룹이 왜 가처분을 취하한 배경이 뭔가요? 네, 대명 손우그룹은 티웨이 항공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지난달 대명 손우는 정기주총 이사선임 의안 상정 요구와 주주 명부 열람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대명 손우그룹 측 관계자는 앞서 요청한 의안 상정 요구와 관련해 티웨이 항공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가처분을 취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다음 달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서준혁 회장을 비롯한 대명 손우그룹 측 이사 후보 9명의 선임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하로 인해 시장에선 현재 티웨이 항공의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물밑 협상을 이어지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림당이 티웨이 항공 지분을 팔고 나갈 거란 얘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양측 모두 지분 매각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아직 어느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티웨이 항공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예림당이 공개 매수를 단행할 만큼 가용 자금 여력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대명 손우그룹이 전방위적 압박을 펼친 점, 항공업 운영에 투자금이 많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림당이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출혈 경쟁 없이 협의를 통해 지분 매각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다만 지분 매각에 대한 세부적인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고 다음 달 주총에서 각종 의안이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표대결 결과까지는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양측 모두 현재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 중증 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응급센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정작 국내 1위 병원에는 중증 환자를 긴급히 이송할 헬기장이 5년째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국내 1위 병원인 서울대병원에 현재 헬기장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지난 2021년 초부터 진행한 헬기장 공사를 내년 말까지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비행장 공사를 다시 하겠다고 신청했고 이 공사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당초 2021년 말 공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거치며 공사가 5년여 지연됐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기존 시공사와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말 마무리됐다며 새 시공사를 선정해 해당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기장 건설이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네요.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데 닥터 헬기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잘 알려진 사실인데 국내 가장 큰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내 8대만 운용 중인 헬기는 사용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3년 1,500명을 넘게 이송해서 실적이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8월까지 800명에 육박했는데요. 다만 정부가 최근 닥터 헬기를 늘리기 위해 원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았지만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추가 신청에 나선 곳은 없었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오는 19일에 공개합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등 대폭 개선된 보급형 모델로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점유 중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인데요.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애플이 보급형 모델은 오랜만에 선보이죠. 네,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인데요. 앞서 팀 쿡 애플 CEO는 자신의 SNS 계정에 19일 수요일 새 가족을 만날 준비라면서 신제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시장에선 스마트폰의 두뇌인 AP는 아이폰 16과 같은 최신 A18 칩이 들어가는 등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499, 우리 돈으로 약 70만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폰 16이나 갤럭시 S25 기본형보다 $300, 약 4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한동안 하지 않았던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다시 나선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 샤오미 3파전 구도인데요. 작년 말 기준 삼성과 애플이 18%씩 점유하고 있고 샤오미는 14%로 뒤쫓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삼성이 갤럭시 S25 시리즈 가격 동결이란 승부수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애플 또한 AI 보급형 아이폰을 통해 동남아나 중국,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1분기에는 샤오미의 신제품 샤오미 15 울트라와 삼성의 보급형 모델인 A 시리즈 출시도 예정돼 있는 만큼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기업 수장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미국과의 본격적인 무역 전쟁을 앞두고 미국에는 세를 과시하고 자국 기업에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레드테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기업 수장들과 만나는 모습은 꽤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시진핑 주석이 어제 민간 기업들과 자담회를 가졌는데 6년 3개월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선부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소득 재분배에 방점을 둔 정책 기조인 공동부유를 내세웠는데 능력 있는 이들부터 먼저 부자가 되라는 덩샤오핑의 선부론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한 겁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선 중국 정부의 눈밖에 났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맨 앞줄에 앉아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는 과거 당국의 빅테크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가 그룹 상장이 무산되고 수조 원대 벌금을 무는 등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AI 돌풍을 일으킨 딥시크의 창업자 량원펑도 오랜만에 공개석상에 얼굴을 비쳤고 화웨이와 비아디 등 주요 기업 CEO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민간 기업을 한꺼번에 소집한 배경이 뭔가요? 네, 이번 모임은 중국 정부가 한 해의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 개최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열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내수와 부동산 침체를 겪는 가운데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 민영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 주석이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본격적인 팩경 경쟁을 앞두고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등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대한 투자세 공제율을 5%로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는 법 개정은 진통 끝에 불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먼저 K-칩스법 통과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집니다. 또 신성장 원천 기술과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D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오는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국가 전략 기술과 신성장 원천 기술 통합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AI와 미래형 운송 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습니다. 반면 액상형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불발됐다고요. 네, 우선 오전 회의에선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가 됐었는데요.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기존 액상담배 사업자들에게 학교 주변 입점 규제와 과세를 일부 유예하는 조건으로 큰 틀에선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맞췄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액상담배 업계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부 유예 조항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고 소위에 참석한 기재부 측이 합성 니코틴을 판매하던 사업자는 합성 니코틴만 계속 판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법안에 넣으려고 하자 야당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49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감소했고 지난해 1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기록해 엽기적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차 수출은 지난달 3만 6천 대를 기록하며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 상승에 면 요리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자장면은 7,500원으로 한 달 새 77원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냉면은 12,000원에서 12,038원으로
칼국수는 9,385원에서 9,462원으로 오르는 등 서울 지역 외식 대표 메뉴 8개 중 5개가 올랐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배당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560개 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40조 7천억 원으로 1년 새 10.4% 늘었습니다. 개인별 배당일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3,465억 원을 배당받았고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 오염 예보입니다. 실시간 현황 보시면 전국적으로 대기 순환이 잘 이루어져 공기질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기질 역시 좋은데요.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은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 계속해서 미세먼지 없이 공기 순환이 원활하겠습니다. 대기 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